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그늘이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현옥 전 MBC 인 작가님이시고요. 지금은 국악방송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현옥님이 7, 8년 전에 여기 오셨댔어요. 근데 다시 오셨어요. 여쭤봤어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요. 큰 그늘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를 큰 그늘로 생각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못 오신 분이 있어요. 한승열님이라고요. 10년 전에 여기 다니셨는데, 저한테 문득 전화가 왔어요. 저 지금 어떤 과정을 밟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여기를 그냥 추천해 드렸더니 알겠습니다 했는데, 제주도 여행 갔다 오시고 올 수도 있는데 조심스러워서 한 2주 있다가 뵙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하나의 그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우성 우리 대표 원장님은 그늘이 큰 그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다 그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쉼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늘에 와서 쉬었다 가시고 놀다 가시고 또 위로받고 가시고, 그리고 그 그늘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있는 사람, 또 그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정호성 시인님은 말했습니다. 왜 시가 필요하냐면요, 저는 스피치는 압축해서 푸는 과정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를 쓰다 보면 압축력이 생겨요. 그리고 가끔 와, 너 놀랍다,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다 나오냐? 그럴 때 언제적 시적인 표현할 때 보면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적 감각을 좀 키우셔야 되겠는데, 늘 시를 가까이 하시고 또 에세이 쓰시는 것보다 그 에세이를 시로 좀 표현해 보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김용택 시인처럼 그렇게 전체적인 걸 써도 돼요. 느티나무 옆에 뭐 논두렁이 있고 논두렁 옆에 모내기 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있고,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오늘 핫버튼은 뭐냐면 내가 나무 그늘이 되어서, 내가 느티나무가 되어서 동네 사람들을 바라보면 더 아름다운 시가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의인화 내지는 일체화가 덜 되셨거든요, 쓰시는 거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주제를 똑같은 거를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여름이 되어서, 내가 여름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국왕인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시를 그냥 오늘 쓰신 거를 관점을 바꿔서 내가 그 사물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를 한 번씩 더 써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스피치는 시인처럼 압축된 시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코 힘들지 않은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시작이 바로 일체화입니다. 제가 강의 중에 가끔 사랑의 7단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읊어보겠습니다. I meet you. 난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게 1단계예요. 만남이 1단계잖아요. 만나야 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성광과 같은 만남을 많이 합니다. 그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순간일 거예요. 성광과 같은 순간에 어떤 찰나에 느낌으로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교제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중매에 의해서 정이 들어가지고 몇 년 교제하다가 결혼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대개 보면 사랑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는요, 멀리 있지 않고요, 70m 이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사지를 하지 마시고 내 주변을 유심히 관찰하시면 정말 나를 목 빼고 기다리는
배우자가 있을 것입니다. 멀리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 바운다리 안에 있어요. 네. 사기치는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이 사기치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사기칩니다. 나를 속썩이는 사람은요,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애증의 관계가 많죠. 사랑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정들고 평생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I meet you.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만남을 소홀히 하면 인생의 의미를 저버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만났어요. 어떤 영감을 만났어요. 네, 또 어떤 생각을 만났어요. 그걸 포착하시라고요. 그게 씨알이 돼가지고요. 나중엔 꽃을 핍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실험실에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년필과 휴지통이죠. 네, 적으셔야 됩니다. 네, 요즘은 만년필 안 적어도 돼요. 뭘로 적어요? 네,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적을 수 있고 또 사진을 찍더라고요. 요즘은요.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의 그 만남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을 간직하려면 찍으세요. 저는 영감을 만나거든요. 영감이 누군지 알잖아요. 네, 번뜩이는 생각을 그때그때 적습니다. 그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생각들을 정리하다 보면 하나의 글이 되고 나중에는 강의 제목이 될 수 있고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I meet you. 우린 만났습니다. YCY 명강사 과정 4기에서 만났습니다. 깊은 인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I think you. 집에 가면 생각이 나잖아요. 새록새록. 네? 김성식 우리 회계사님 굉장히 천진난만한 그 모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잠자다 말고 웃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알합니다. I think you. 생각합니다.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시 쓰는 순서예요. 어떤 영감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생각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I like you.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야. 그 순간이, 그 추억이 너무 아련하고요. 너무, 그립고 그런 거예요. 네. I meet you. I think you. I like you. I love you. 이제 막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want you. 원하나이다. 이제 배고픈 거예요. 사랑에 굶주린 거예요. 배가 고파요. 채우고 싶어요. 그대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I want you. 그 다음에 I need you. 이제 매일 아침 생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I need you.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대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m new. 이제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화.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내가 되어보는 것이고 그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관점이 확 바뀐 거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고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고 싶지 않고요. 발에 흙 한 방울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네. 정우성 대표 원장님 오고 계십니다. 네. I'm you. I am you. 나는 당신이에요. I am you. 네. 우리 정 원장님 좀 늦게 오셔서 다시 한번 사랑의 7단계 일체화 시키는 거 가지고 오늘 시를 쓸 건데요. I meet you. 우리 만났어요. 네. 어제 그저께 아주 갑작스럽게 해오를 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우린 만났습니다. I think you. 이 양반이 왜 왔을까? 서로 생각하게 됩니다.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뭐예요? I like you.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I love you. 사랑에 빠집니다. 이제 I want you. 당신으로 채우고 싶어요. 원해요. 난 당신을 원합니다. I need you.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신은 대처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I am you. 나는 당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물이 되어보는 거예요. 네, 대추 하나리라는 님의 시를 기억하십니까? 진짜 초등학생인데요.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 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수다 떠는 것도 공짜. 공짜 많죠. 마시는 공기 공짜, 바라보는 아름다운 꽃도 공짜. 네. 볼을 스치는 바람도 공짜. 생각도 공짜. 아름다운 이유 김명원. 봄이 아름다운 이유는 봄이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아름다운 까닭은 여름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유 까닭 이유 이렇게 한다고 했죠.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가을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아름다운 까닭은 그 겨울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사랑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추억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추억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그죠? 아름다운 이유 김명원.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 사랑, 그리움 갖다 붙이면 돼요. 이유 까닭. 여러분들이 이 시를 한번 연장해서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